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 6급 11강입니다. 대할 때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대할 때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마디촌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풀무성할 착입니다. 풀무성할 착. 여기는 마디촌이죠. 마디촌. 근데 여기에서 이 마디촌은 오른손 우의 뜻으로 쓰였어요. 오른손 우. 오른손 우. 오른손 우의 뜻으로 쓰였는데, 자, 이 풀무성할 착은 농촌에서 농경사회에서 농민들이 아주 힘든 일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풀이 자주 나와요. 특히 여름철, 장마철에는 풀을 뽑아 놓으면은 한 2, 3일 되면은 또 풀이 자라죠. 또 2, 3일 되면은 또 풀이 자랍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작업인데 이 농민들이 이 어려운 작업을 손으로 직접 마주하면서 대응하면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주할 때, 답할 때, 대할 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대할 때하고 합쳐져서 한자 단어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대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답. 묻는 말에 대해서 자기의 뜻을 답하는 것 또는 그 답, 그거를 대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등급 등, 같을 등, 또 무리 등 이리 가겠습니다. 무리는 비슷한 거를 이야기하죠. 자, 이 한자의 구조를 보면 또 이렇습니다. 여기가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또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대죽이죠. 대죽. 여기는 여기에서는 관청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관청시. 이 한자는 절사라고도 합니다. 관청시라고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관청시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대죽은 물론 대는 되지만 죽간을 뜻해요. 죽간. 옛날에 종이가 없었던 시절에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베어서 쪼개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뭘로 엮으죠. 이렇게 가죽 같은 걸로.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글씨를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죽간이라고 합니다. 죽간. 그런데 이 죽간은 요새 말로 말하자면은 종이에요. 종이. 옛날에는 종이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죽간이라고도 하지만 또 뭐라고도 하냐면 문서라는 뜻도 있어요. 문서. 왜 문서라고 하냐? 이 죽간에다가 글씨를 쓰거든요. 그래서 문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관청시를 한번 보실까요? 관청에서 옛날에 이런 죽간을 많이 사용했죠. 일반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청에서 공문서를 작성을 할 때 이 죽간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제 관청에서 이 공문서를 관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관청에서 공문서를 관리를 할 때는 이제 등급을 나눕니다. 어떻게 등급을 나누냐?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아주 중요한 공문서다 그러면은 뭐 1급 비밀문서, 뭐 2급 비밀문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에 따라서 또 나누죠. 또 어떨 때는 그 보존 기간에 따라서 또 등급을 나누어요. 예를 들어서 5년 보존할 것, 10년 보존할 것, 영구 보존할 것 이래서 보존 기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공문서를 등급별로 이렇게 나누었다. 그래서 무리 등 같은 것은 같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 이 사자가 들어가는 거는
시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떼시지요. 떼시. 또 시시. 우리 뭐 시 몇 수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이거가 또 이 절사가 들어가는데 시로 발음이 많이 됩니다. 관청할 때도 이렇게 되고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등신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신. 누가 좀 바보 같은 짓을 할 때, 야, 이 등신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등신은 뭔가요? 등신은 쇠나 돌로 만든 사람 모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등은 여기에 나오는 무리 등, 신은 신신, 바보 같은 신,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야, 이 등신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변될 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변될 공, 공변된다는 이야기는 여러 사람에게 관계된다, 그런 뜻이에요. 공변될 공 한 가지고. 자, 이거는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공변될 공 한 가지고. 자, 보시겠습니다. 이 구조는 또 이렇게 됐네요. 또 이렇게 됐죠. 자, 여기는 8팔인데, 8팔인데, 자, 이 8팔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한자하고 합해져서 또 다른 새로운 합체자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8이라는 뜻은 별로 없고 나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나눈다. 자, 그러면 또 여기는 사사사예요. 사사사. 사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사는 자기 개인을 이해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기 개인을 이해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사사는 어디에서 뜻을 가져왔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뜻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게 사사사지요. 사사사. 이 한자나 이 한자나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사.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이 벼 한자가 있죠. 벼 한자는 벼도 되지만 재물을 이야기해요. 재물이라면은 재산이죠. 벼, 재물 이런 거 이야기해요. 재산.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사사사 이 부분이 팔뚝을 이렇게 가지고 딱 자기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남을 위해서 쓰지 않고 딱 이렇게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경우에 이 사사사나 이 사사사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변될 공을 보시면 이 팔뚝을 가지고 딱 이 재물을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이 팔뚝을 이렇게 끌어안지 않고 이렇게 딱 나눠요.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이해한다. 나만을 이해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 우리 모두를 이해한다. 그래서 여기는 공변되다. 여러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변될 공과 또 더해져서 한자 단어가 또 만들어지지요. 공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정. 여러 사람에게 공평하고 올바르다. 그런 경우에 공정 그러죠. 정치하는 사람들 공정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대요. 공정이다. 공정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함께공을 보실까요? 함께공. 함께는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한다는 뜻이 함께라는 거예요. 또 향할 공. 향하다 어디를 향하지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럼 이제 이 구조를 보시면 이 한자는 또 구조가 이래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이거가 있죠. 이거는 스몰입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거가 어떤 물건이라고 그래요. 어떤 물건. 자, 여기는 또 뭡니까? 여기는 이게
두 손 맞잡을 공, 맞들공이라고도 하고 두 손 맞잡을 공, 맞들공. 자, 어떤 물건을 이렇게 딱 두 손으로 이렇게 위로 받쳐 올리는 그런 모양이에요. 두 손 맞잡을 공, 받들공, 맞들공. 그래서 어떤 물건은 무거운 물건을 드는데 한 손으로 못 하지요. 두 손으로 한다. 그래서 함께 한다. 그런 뜻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두 사람이 함께 한다. 그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 사람이나 여러 손이 함께 한다.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이제 또 이 함께 공자하고 합해서 또 이제 또 한자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지요. 어떤 게 있을까요? 공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유. 함께 공, 있을 유. 있을 유는 또 이제 가질 유 그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 하나를 혼자 갖는 게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소유할 때 공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또 과목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과목과도 되고 또 등급과도 되고 그래요. 등급, 과목, 또 법이라는 뜻도 있어요. 등급, 과목, 법, 뭐 또 구덩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뜻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과목과. 그러면은 이제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기에 표화가 또 나오네요. 표화. 또 뭐가 나옵니까? 말두가 나옵니다. 말두. 자, 여기서 표화는 꼭 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곡식이다, 곡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곡식, 곡물. 네? 표도 물론 표도 포함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요새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른들은 어지간하면 다 알죠. 그 시골에서 옛날 시골에서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시장에 가면은 네모난 그릇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예요. 곡식 양을 재는 도구.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 양 도구. 그러면 이제 곡식을 말로 이렇게 나누어요. 여기는 말두잖아요. 곡식을 이 도구로 나누어요. 어떻게 나눕니까? 등급에 따라서 나누어요. 등급에 따라서 나누고 구분하고 그러죠. 등급에 따라서 나누고 구분한다. 그래서 여기는 등급과 나눌과 뭐 이런 뜻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 한자가 들어간 한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교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과.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무슨 뭐 수학, 영어, 국어 막 이렇게 했잖아요. 교는 가르칠 교, 과는 과목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녔을 때 공부하던 교과목, 국어, 영어 뭐 이런 거를 뜻하겠습니다. 이제는 약할 약자로 가시겠습니다. 약할 약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약할 약은 여기에는 어리다는 뜻도 있어요. 어리다. 또 젊다 그런 뜻도 있어요. 어리다, 젊다. 어리다, 젊다, 약하다. 뭐 뜻이 또 이것 말고도 많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자, 여기는 지금 활이 두 개가 있죠. 활이 두 개가 있으니까 활 하나 있을 때보다 더 강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강할 강자예요. 강할 강. 강할 강. 또 여기는 뭡니까? 이게 터럭삼이죠. 터럭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터럭삼입니다. 그런데 터럭삼은 여기에서는 장식을 이야기해요. 장식. 강한 할에다가 장식을 했어요. 강한 할 말씀드리면 여기에다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장식. 터럭을 붙여가지고 장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강했던 활이 터럭이 많이 붙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할 약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 약할 약자가 들어간 한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약소라는 한자 단어가 있어요. 약소. 소는 작을 소. 그러니까 약하고 작다. 약소, 약하고 작다. 다 머리에다 쓱 집어넣으셨죠? 수고하셨습니다.